잘 될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5가지. 침묵이 품격이 되는 순간. 어떤 모임에서든 그 말만 안 했어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단한 자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듯 아주 짧게 한마디였죠. 요즘 좀 바빴어. 이번 일 결과가 좋긴 하더라. 팀장님도 만족하셨대. 딱 거기까지였는데 그 다음부터 공기가 살짝 바뀝니다. 누군가는 웃는데 눈이 안 웃고, 누군가는 축하하는데 말이 짧아지고, 누군가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상하죠?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닌데 왜 분위기가 미묘해질까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고생한 이야기, 돈 이야기, 인맥 이야기, 착하다는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들은 자랑을 크게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게 흘릴수록 더 위험해요. 자랑처럼 안 들리게 말했는데도 말하는 순간 내 무게가 새어나가고 내가 원하던 존중이 어느새 거리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이라는 게 내 성취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불안과 결핍을 먼저 드러낸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말하는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되는 자랑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어도,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품격이 줄어드는 말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은데도 늘 무게감이 느껴지는지, 왜 진짜 가진 사람일수록 조용한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하나 꽂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그 뜻을 남기는 작은 표시를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 몇 달 동안 밤을 새우고 주말도 반납하고 스트레스로 잠을 설쳤던 시간들. 드디어 끝났어요.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기쁘긴 한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친구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꺼내게 돼요. 나 요즘 프로젝트 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근데 결과가 되게 좋았어. 팀장님도 엄청 만족하셨대. 말하는 순간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 이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친구가 우와, 대단하다라고 말해주면 그제야 진짜로 성취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분명 이미 끝낸 일인데, 분명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이룬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새 차를 샀을 때, 승진을 했을 때,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재산이 늘었을 때, 그냥 혼자 기뻐하면 될 텐데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성취라는 권원자선은 완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부러움, 그게 있어야 비로소 진짜 성취가 되는 것 같은 느낌. 특히 힘들게 얻은 것일수록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고생한 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누군가는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꺼냅니다. 직접적으로 자랑하진 않더라도 슬쩍슬쩍 흘리게 돼요. 요즘 너무 바빠. 일이 많아서 힘들어. 근데 뭐 성과는 좋긴 해. 이렇게 애둘러 말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대단하다고 할까? 부러워할까? 그 반응을 기대하면서 조금씩 더 말을 보태게 돼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룬 것을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것은 아직 온전히 자기 것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니라. 딱 그 순간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지는 시점이에요. 대부분 뭔가를 이루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그 성취가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아직 마음속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장 말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성취를 내면화하는 시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지금 당장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로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하면 대단하다는 칭찬을 듣고
SNS에 올리면 좋아요와 댓글로 즉각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그걸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입을 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로 보상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성취 자체인데 어느새 타인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부러워할까? 인정해줄까? 이런 생각이 행동의 동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뭔가를 이루는 과정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말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어 보일까? 저렇게 표현하면 대단해 보일까?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자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계속 말해야 계속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걸 이룰 때마다 또 말하고 또 반응을 기대하고 또 허전함을 느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먼저 보상받으려는 자는 진짜 보상을 결코 얻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말로 받은 칭찬은 순간의 기분은 좋게 하지만 진짜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은 인정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끝없는 갈증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랑을 하고 나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져요. 분명 인정받고 싶어서 말했는데 상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아, 그래? 잘된 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축하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동시에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지? 내가 잘못 말한 건가? 상대가 시기하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게 돼요.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한 말 자체에 있었다는 걸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랑은 그 값어치를 스스로 깎는 것이니 말하는 순간 가진 것이 줄어든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랑은 이상한 효과가 있어요. 말하는 순간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랑은 불안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확신이 있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해야 한다는 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자랑은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도 대단하죠?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 순간 당신은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자랑은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뭔가를 자랑하는 순간 상대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가? 그러면 관계가 미묘해집니다. 존중 대신 비교가 생기고 친밀함 대신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자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의 정반대를 만들어냅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신뢰를 잃고 존중받고 싶었는데 가벼워 보이고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게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자랑이 오히려 가치를 깎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압니다. 진짜 성취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진짜 실력은 증명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지고 진짜 가치는 자랑하지 않아도 인정받는다는 걸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고 인정받고 싶어도 기다리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가진 자는 말이 적고 말이 많은 자는 가진 것이 적으니라.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정말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말하고 싶어질까요? 그건 아직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증명해야 가치가 있다고, 자랑해야 대단해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침묵하는 순간 비로소 무게가 생기고 말하지 않는 태도에서 진짜 자신감이 드러나고 조용한 행동이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됩니다. 이제부터 5가지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자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말하면 안 되는지, 말하는 순간 무엇을 잃는지,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요.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흐름이 달라져요. 요즘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 우리 집도 작년보다 억 단위로 올랐어.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숫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올해 연봉이 좀 올랐어. 작년에 투자한 게 잘 돼서. 애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대화가 점점 숫자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묘한 공기가 흐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잘 벌고 있는지, 누가 더 여유로운지 말없이 서로를 재는 시간. 이상한 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왠지 찝찝하고 자기가 덜 가진 것 같으면 움츠러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숫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연봉이 얼마야? 우리 집은 평수가 얼마야? 내 차는 가격이 얼마야? 숫자가 명확하니까요. 증명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사람이 숫자가 되어버려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수치일 뿐입니다. 아, 연봉 1억 버는 사람. 아, 강남에 집 있는 사람. 아, 외제차 타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생각, 감정, 이런 건 사라지고 오직 숫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 정도는 돼. 나는 이만큼 버니까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정체성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면 자존감도 같이 줄어듭니다. 연봉이 깎이면 내가 덜해진 것 같고, 집값이 떨어지면 내 가치도 떨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말하는 자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종이니라. 맞는 말입니다. 재물을 가진 게 아니라 재물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순간 더 완전히 종이 됩니다. 돈과 성취를 말하면 상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와, 잘 됐네. 부럽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비교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나 연봉 올랐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기 연봉을 떠올립니다. 나는 얼마인데? 저 사람이 더 많이 버네. 나는 뭐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관계가 수직으로 바뀝니다. 수평적이던 관계가 위아래로 나뉘는 거예요. 둘째, 계산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밥을 사면 돈 많으니까 사는 거겠지. 선물을 주면 여유 있으니까 주는 거겠지. 순수한 호의가 계산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셋째, 거리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편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농담을 해도 조심스럽고 부탁을 하기도 어렵고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존중이 아니라 거리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진짜 관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돈을 말하기 전에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말하고 나면 그런 건 사라져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숫자만 봅니다. 저 사람 연봉 얼마더라? 저 사람 집 몇 채더라? 이게 전부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은 사라지고 재물만 남느니라. 정확합니다.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원했던 건가요? 인정받고 싶었던 건 당신이라는 사람인데 정작 인정받는 건 당신의 돈일 뿐입니다. 더 슬픈 건 그 돈도 진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교, 이런 감정만 일으킬 뿐입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깎아내리고, 누군가는 축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누군가는 관심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용할 궁리를 합니다. 말하기 전에는 순수한 관계였는데 말하고 나니 모든 게 복잡해진 거예요.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을 보면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행동이 이미 보여주니까요. 여유로운 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조용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말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인지, 누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안해 보입니다. 나 이만큼 벌어. 나 이만큼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나 좀 인정해줘.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무시하지 마. 불안함의 표현이에요. 진짜 확신이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여유가 가장 큰 여유, 드러내지 않는 부가 가장 큰 분이라. 맞습니다. 침묵이 증명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인지, 진짜 여유로운 사람인지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신뢰를 만듭니다. 말로 증명하려는 사람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숫자로 자랑하는 사람보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결국 돈과 성취는 말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원했던 건 인정이었는데 얻는 건 거리감이고, 바랐던 건 존중이었는데 생기는 건 비교이고, 기대했던 건 친밀함인데 남는 건 계산뿐입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뤄도 그건 말하는 순간 가치가 줄어듭니다. 진짜 여유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말하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을 가장 무게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나 저번에 대표님이랑 식사했어.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친하셔서. 내 친구가 회사 임원이거든.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랑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혼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만으로는 약하니까 더 큰 이름을 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과의 접점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한 번 식사한 것도 스쳐 지나간 인사도 친구의 친구도 다 인맥처럼 포장해서 말합니다. 우리 형이 그 업계에서 유명해. 내 선배가 저 회사 임원이야. 나 그 사람 번호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정작 자기 자신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랑 아는 사람. 이게 정체성이 되어버려요. 더 이상 당신 자체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가치인 것처럼요. 문제는 그 연결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이름을 꺼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을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니라.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리는 순간 당신 자신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를 아는지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건 당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우는 겁니다. 인맥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묘한 느낌이 듭니다. 말은 커 보이는데 사람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 이랑 친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면 돼. 내가 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그 사람 자체는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빌린 힘은 진짜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사람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다는 걸요. 자기 이름만으로 충분히 무게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 이름을 꺼내는 건나는 혼자서는 부족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이름만으로는 안 통해요. 그래서 더 큰 이름을 빌려야 해요. 이런 무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빌린 권위는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랑 얼마나 친한데?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어? 그 사람이 너를 알기는 해? 이런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인맥 자랑은 허물어집니다.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어쩌다 한 번 만났거나 친구의 친구이거나 그냥 아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든든한 뒷배경인 것처럼 포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통나면 더 창피해집니다. 허세였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신뢰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린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지듯 빌린 권위는 시험 앞에서 무너지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진짜 시험이 오면 빌린 힘은 아무 소용없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유명한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요. 결국 남는 건어약한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 이름을 들먹였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 힘이 없었다는 걸요. 그때부터 당신의 마른 신뢰를 잃습니다. 또 허세 부리네. 말만 그럴싸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당신 스스로도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빌린 이름으로 자랑했지만 정작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무함, 그 공허함, 그게 가장 큰 독입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면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알고 있는지, 누구와 친한지,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태도로,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말로 나이랑 친해라고 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일을 처리합니다. 필요하면 연락하고 도움을 받고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영향력 있구나. 말하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힘 있는 자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진짜 관계는 드러내지 않아도 알려지느니라. 정확합니다. 진짜 인맥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쓰고 그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관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함부로 꺼내는 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언급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연락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승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존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인정받고 싶은 건 당신 자신 아닌가요? 당신이 아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그림자만 남습니다. 침묵하세요. 누구를 아는지 말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실력, 당신의 태도, 당신의 진정성으로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더디더라도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빌린 이름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당신 자신의 이름은 평생 당신과 함께 갑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서지 못하는 자는 평생 남의 그림자로 살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 이름을 입에 담지 마세요. 누구를 안다고, 누구와 친하다고,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이런 말들은 당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신을 줄입니다. 진짜 영향력은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말없이 일하고 묵묵히 관계를 쌓고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 힘 있는 사람인지요. 회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누군가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이 분야에서 20년 했어.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는 밤새워 가면서 했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생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한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연히 대우받아야지. 이만큼 견뎠으면 존중받을 자격이 있잖아. 고생이 자격이 되고 희생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 그때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 주말도 없이 일했어. 가족도 못 만나고. 숫자로 증명하고 시간으로 증명하고 희생으로 증명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가 밤낮으로 일한 거 알아? 엄마가 이것저것 다 포기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빚을 지웁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보답해야 해. 고생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연애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널 위해 뭘 포기했는지 알아? 이렇게까지 참았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의 목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상대가 고마워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생을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순수한 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거래가 되어버려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입에 담는 순간 그 고생의 가치는 반으로 줄어드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고생은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그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나 좀 봐달라는 구걸뿐입니다. 고생을 말하는 사람은 사실 두 가지를 바랍니다. 첫째, 동정입니다.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고생이 인정받는 것 같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요. 둘째, 보상입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대우받아야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뭔가 돌려받아야 해. 이런 기대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말한 뒤에는 묘하게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태도로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견뎠으니까 나를 특별히 대해줘야 해. 희생이 빚이 되고 고생이 권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받는 쪽에서는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이 말을 들으면 고마움보다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어디까지 갚아야 하는 거야? 관계가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고생 이야기는 더 무겁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이 말 한마디의 아이는 평생 빚진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희생이 아이의 죄책감이 되고 부모의 고생이 아이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부모님을 힘들게 했구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미치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생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되느니라. 정확합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을 세지 않습니다. 진짜 헌신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고생을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했던 관계가 계산하는 관계가 되고 따뜻했던 마음이 차가운 의무가 되는 겁니다. 더 슬픈 건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원했던 건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했던 건 인정이었어요. 내가 고생한 게 의미 있었다. 내 희생이 가치 있었다. 이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고생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가치는 줄어듭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빛났을 희생이 말하는 순간 거래가 되어버리니까요. 진짜 고생한 사람을 보면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견뎠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생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태도에서, 깊이에서 드러나거든요. 말없이도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 쉽지 않았겠구나. 많은 걸 견뎌왔겠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존중을 만듭니다. 말로 고생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견뎌온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희생을 세는 사람보다 묵묵히 해온 사람이 더 신뢰받아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고생이 사람을 깊게 만들고 침묵 속의 희생이 진짜 무게가 되느니라. 맞습니다. 침묵이 증명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진짜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 진짜 많은 걸 견뎌온 사람인지 그 깊이가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고생을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특별히 대우받으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거예요. 반대로 고생을 말하는 사람은 말하면 할수록 가벼워 보입니다. 나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말할수록 진짜 고생이 아니었던 것 같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 이렇게 말할수록 진짜 희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고생은 말할 여유가 없거든요. 너무 깊고 너무 무겁고 너무 아파서
차라리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침묵이 가장 웅변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은 전쟁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큰 병을 앓고 회복한 사람은 그 아픔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진짜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침묵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경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이 그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생을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많이 희생했어도, 아무리 오래 견뎠어도 그건 말하는 순간 가치가 줄어듭니다. 침묵하세요. 조용히 견디고 묵묵히 이겨내고 말없이 지나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니까요.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을 닫은 고통이 사람을 만들고 말하지 않은 희생이 품격을 만드느니라. 그게 진짜 무게입니다. 고생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마세요. 대신 그 고생을 당신 안에 깊이 새기세요. 말로 꺼내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그 고생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무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보상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해. 나는 약속은 꼭 지키는 스타일이야.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확정짓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말로 선언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규정하는 말을 해요. 나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나는 친구가 힘들면 꼭 도와줘.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약자를 보면 못 지나쳐.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일일이 증명하려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말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아니라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왜 굳이 말하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이미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말로 선언한다는 건 아직 행동으로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말로 고정하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말하면 자기도 그렇게 믿게 되고 남들도 그렇게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하다 말하는 자는 아직 선하지 못한 자요. 스스로 바르다 말하는 자는 아직 바르지 못한 자니라. 정확합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정직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 뿐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이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자꾸 말로 선언하는 건 사실은 불안함의 표현입니다. 나 좋은 사람 맞죠? 나 믿어도 되죠?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조심스러워집니다. 정말? 왜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선언이 신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려심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작 행동은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나는 약속 잘 지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약속을 어길 때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웁니다. 말로 자기를 설명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 선언이 많을수록 의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말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이상해집니다. 나는 정말 정직해. 나 거짓말 절대 안 해. 내 말 믿어도 돼. 이렇게 계속 말하면 오히려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닌가? 왜 자꾸 강조하지? 의심이 커집니다. 셋째, 선언과 다른 모습이 보이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 뒷담화 안 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중에 뒷담화하는 걸 들키면 그냥 뒷담화한 것보다 훨씬 더 신뢰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니까요. 자기가 말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 인품을 세우려는 자는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고 행동으로 인품을 쌓은 자는 한 번의 실수로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말로 세운 이미지는 너무 약해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거짓, 한 번의 어긋남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의 모든 말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번에 저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다르더라. 이렇게 낙인 찍히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무도 당신 말을 안 믿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말 하네.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진짜로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정직하게 행동해도 사람들은 의심부터 합니다. 또 뭔가 속셈이 있겠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을 보면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배려가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말없이 도와주고 정직해야 할 순간에 자연스럽게 정직합니다. 말로 선언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 만하다. 행동이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한번 도와주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나는 정직해. 이렇게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훨씬 신뢰를 만들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요 행동은 바위니 바람은 지나가지만 바위는 남느니라. 정확합니다. 말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행동은 남아요. 사람들의 기억에 마음의 관계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말하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품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태도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장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그냥 묵묵히 선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행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됐어요. 말이 아니라 삶이 증명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를 설명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은 당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의심을 만들고 신뢰를 깎고 무게를 줄입니다. 대신 침묵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말없이 배려하고 조용히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정직하세요. 선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선하게 사세요. 정직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착하다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니까요.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인품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고 진짜 선함은 선언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빛나느니라. 그게 진실입니다. 선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선하게 사세요.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알아볼 겁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삶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자랑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눠요. 올해는 뭐 할 거야? 그러면 여기저기서 계획들이 쏟아집니다. 나는 올해 책 10권 읽을 거야. 다이어트해서 10kg 뺄 거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토익 900점 받을 거야. 부업 시작해서 월 100만 원 벌 거야. 거창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순간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어요. 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걸 한 것처럼 착각해요.
실제로는 한 걸음도 안 갔는데 말로 먼저 도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을 크게 말합니다. SNS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선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나 이번에 사업 시작할 거야. 책 쓸 거야.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어떻게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결과가 어떨 건지 마치 이미 다 계획돼 있는 것처럼 자세히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면 만족합니다. 나 뭔가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만 말만으로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문제는 말하고 나면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져요. 왜냐하면 이미 말로 보상받았으니까요. 우와, 대단하다. 진짜 할 거야? 멋있다. 이런 반응을 듣는 순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이미 만족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하는 자는 말로 이미 이룬 것처럼 착각하느니라. 정확합니다. 말이 현실을 대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루지 않아도 말만으로 이미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진짜 행동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람과 말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말한 사람이 실제로 실행할 확률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는 순간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에너지는 행동으로 가야 하는데 말로 먼저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 이번에 운동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순간 이미 뭔가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정작 운동은 시작하지 않아요. 나 책 쓸 거야. 이렇게 선언하면 선언하는 순간 이미 작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작 글은 쓰지 않습니다. 말이 행동을 대신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말을 크게 할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나 이번에 대박 낼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정말 대박을 내야 해요.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요. 그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아예 시작을 못 합니다. 실패하면 창피하잖아. 말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말이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만 세우고 선언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변명이 시작됩니다. 아, 생각보다 바빠서. 여건이 안 맞아서.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고. 결국 말만 컸던 거예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앞서면 발이 무거워지고 선언이 크면 실행이 작아지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행동은 줄어듭니다. 계획을 자세히 말할수록 실제로 할 확률은 낮아져요. 왜냐하면 말로 이미 만족했으니까요. 말로 이미 인정받았으니까요. 더 이상 실제로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저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네. 한두 번은 믿어줘도 계속 반복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또 그러겠지.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신뢰를 잃는 겁니다. 더 슬픈 건 본인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만 하고 실천은 못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진짜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자기 자신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또 못하겠지. 이미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거죠. 진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을 보면 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합니다. 말없이 시작하고 묵묵히 진행하고 끝까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성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죠. 언제 이걸 했어?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맞습니다. 진짜로 할 거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는 대신 시간과 에너지를 실제 행동에 쏟으면 되니까요. 말하는 대신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니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일을 이루는 자는 입이 무겁고 말이 가벼운 자는 이루는 것도 가볍느니라. 정확합니다. 진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계획을 떠벌리지 않고 포부를 자랑하지 않고 미래를 선언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일합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말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완성되면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완성해서 딱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강력해요. 나 대단한 일 할 거야. 이렇게 1000번 선언하는 것보다 묵묵히 이뤄서 결과로 말하는 게 훨씬 무게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미리자기 계획을 떠벌렸나요? 아니요. 조용히 일했을 뿐입니다. 말없이 노력하고 묵묵히 견디고 침묵 속에서 완성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그게 진짜 감동입니다. 말로 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과로 놀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자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래를 말하지 마세요. 무엇을 할 건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건지, 언제까지 완성할 건지, 이런 말들은 당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말하는 대신 시작하고, 선언하는 대신 진행하고, 떠벌리는 대신 완성하세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SNS에 올리지 말고,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계획을 떠벌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하루하루 한 걸음씩 말없이 전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완성됩니다. 그때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선언이 아니라 완성으로, 계획이 아니라 성취로 말하세요.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성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짜 성취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느니라. 그게 진실입니다. 미래를 떠들지 마세요. 대신 미래를 만드세요. 말로 포부를 자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성취를 만드세요. 계획을 선언하지 말고 완성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로 놀라워할 겁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이뤄낸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자랑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떠드는 대신 조용히 그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침묵 속에서 완성하세요. 그리고 결과로 말하세요. 그게 진짜 대단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어쩌면 조금은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말들이 사실은 우리를 작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무게는 침묵에서 나오고 진짜 가치는 말하지 않는 데서 빛나느니라. 돈도, 인맥도, 고생도, 선함도, 미래도 말하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순간 비로소 무게가 생깁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왜 진짜 대단한 사람일수록 말이 적은지를요. 그들은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행동이 말해주고 결과가 증명해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입을 다물어 보세요. 자랑하고 싶어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기다리고 증명하고 싶어도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가장 무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